아, 인물도 되고. 네. 아, 화면 너무 잘 받아. 화면 너무 잘 받아, 진짜. 안녕하세요. 달리 보이는 인문학 박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석입니다. 오늘 제가 어렵게 거의 배우에 버금가는 아주 출중한 우리 젊은 학생을 한 분 섭외를 해서 같이 나왔거든요. 네, 양경석 군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부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양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오늘 좀 설레어서 떨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마지막 작품이죠. 맥베스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석 학생은요, 중국학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중국 이쪽 동양 쪽의 어떤 고전이나 이런 걸 많이 다뤘을 텐데요. 이 서양 쪽의 어떤 이 위대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지 오늘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설레기도 하거든요. 우선 이제 뭐 읽어 오셨지만 우리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 맥베스는 그 스코틀랜드가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원래 이 맥베스는요 왕족이고요. 그리고 성주이면서 그리고 장군입니다. 아주 원래 훌륭한 인품의 그러한 인물로 그려져 있고요. 지금도 보면 딱 처음 시작에서 내전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동료인 뱅코 장군과 함께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딱 찰나에 3명의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녀들이요 소위 말하는 예언을 하거든요. 맥베스 당신은 왕이 될 인물이다. 예. 그리고 뱅코 장군에게도 같이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왕은 못 되지만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이거 무슨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왕이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마녀들이 3개의 예언을 했는데 그 2가지가 오는 순간 바로 딱 들어맞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예언, 즉 내가 왕에 정말 오를까?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 레이디 맥베스죠. 그죠? 맥베스 부인에게 합니다. 맥베스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왕이 되어야죠. 자, 오늘 밤에 덩컨 왕이, 그때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이죠. 왕이 우리의 이 성에 옵니다. 어떻게를 그 왕을 처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지만 맥베스는 실행에 옮기죠. 그리고 왕을 처단을 하고 그 누명을 보초병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이 덩컨 왕의 왕자들이 마치 배후에 있는 것처럼을 꾸밉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피신을 하죠. 도망을 가고. 자, 그러고는 맥베스가 드디어 왕에 오릅니다.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가 되나요? 이제 죄책감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때부터 맥베스는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맥베스 부인 역시 목류병에 시달리죠. 끊임없이 손을 씻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맥베스 부인은 자살을 하고요. 이 맥베스는 자기의 그 왕위를 넘본다라고 생각하는 정적들을 전부 다 계획적으로 다 죽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시 최후에는요, 이 아까 그 덩컨 왕의 아들인 멜콤 왕자와 그리고 맥베스의 손에 자기 가족을 모두 다 잃었던 귀족이죠. 맥더프, 이름이 비슷합니다. 맥더프의 손에 맥베스는 죽음을 당하는 걸로 극은 끝납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되죠. 소위 말하는 어떤 왕권, 왕위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욕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맥베스와 맥베스 부인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줄거리를 다시 한번 읽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경석군 어떻게 읽으면서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베스가 충신이었잖아요. 그리고 용맹한 장수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이 음.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고 음. 또 그 욕망을 통해서 선을 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과 악 그런 대립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결말이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 정말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많은 어른분들께서도 그러고 젊은 청년에게 그냥 꿈을 가져라, 꿈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죠. 그리고 또 성공해라 음. 그렇게 하는데 맥베스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좀 잘못된 수단을 사용했지만은 계속 그렇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결말은 참 비참했죠. 음. 그런 것을 보면 이 이야기를 보고 우리에게 주는 조금 시사점이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제 지금 한 대 맞아가지고. 그쵸. 이게, 우리 경석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게, 이게 제가 좀 전에 줄거리를 얘기를 할 때는 맥베스는 그런 예언을 들은 거죠.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그러고 나니까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그 욕망. 나도 저 위에 저 자리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그것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그쵸. 맞습니다. 예, 야망을 가져라. 맞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성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맥베스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욕망, 야망, 그걸 향해서 나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룬 것이고요. 뭐가 잘못됐지? 잘했네. 맥베스 괜찮네. 야망 가졌고, 야망 이루었고. 맞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이제 네. 그 방법이 일단 좀 방법이 극단적인 잘못됐네. 방법을 선택했기도 했고 그런 다음 또 이렇게 여기 소설에서는 좀 극단적인 살인 또 저기고 나중에 있고. 자신의 그렇죠. 죽음으로 네. 되고 있고 또 청년들은 그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뭐 꿈을 가져라 이렇게 향해 나아가라 성공해라 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저도 요새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정답은 그 속에 있더라고요. 인문학 쪽과 철학 속에서 그 해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절대 이거 각본대로 뭐 이게 짜고 치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맥베스 성공을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자기 야망을 위해서 간 것 아니냐, 뭐가 문제냐.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가는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맥베스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너 왕이 될 것이다. 첫째는 제가 보기에 맥베스는 기다릴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기다릴 줄 몰랐죠. 그게 뭐 무슨 미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왕이 될 사람이었다면 그냥 있어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기의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도 왕이 될 운명이었다면 분명히 왕이 되었을 것인데 그 순간 맥베스는 참지를 못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욕심. 난 거고 그러면서 왕을 처단해 버리면서까지 자기가 소위 말하는 뺏어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경석군이 얘기한 것처럼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성공해라. 이런 것은 우리가 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지?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과정은 사실 우리가 너무 얘기하지 않았구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어떤 많은 원인들도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다들 성공하라 그러는데 다들 꿈을 꿔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맥베스처럼 남을 밟고 남의 희생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고서도 성공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 역시 드네요.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 경석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맥베스 더 가보죠. 이 속에 무슨 또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렇죠. 그 맥베스가 처음부터 맥베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마녀들이 일막일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곱다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맥베스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대사인데요. 즉 이쁘다고 봤는데 이게 더러운 것이었고 더럽다고 봤는데 이게 고운 것이다. 그래서 양면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변화하는 어떤 인간성. 처음에 맥베스는 굉장히 고귀한 인물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러한 인물이 가장 추악한 인물로 변해가는 그러한 인간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또 이제 다르게 조금 우리가 달리 보이는 인문학이다 보니까 다르게를 봅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 고운 게 맞나? 그런 그쵸? 우리가 네. 지금 보고 있는 저것이 진짜가 맞나? 맞습니다.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이런 게 이제 1막 1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중간쯤에 가면은 그 맥베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우리 덩컨 왕 있지 않습니까? 이 덩컨 왕이 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마음씨를 알아내는 기술은 없구나예요. 근데 저 사람 진짜 믿었는데 저 사람 반역자라니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고운 것과 추한 것을 늘 혼동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다시요, 이 네. 맥베스로를 가자면, 이 맥베스가, 이 처음에 이 마녀가 첫 장에서, 너 왕돼. 이 얘기를 안 했더라면, 어쩌면 맥베스는 자기의 이 소위 페이스를 쭉 밟으면서, 선하게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또, 맥베스 부인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걸 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이제 맥베스를 해석할 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망을 이 마녀가 건드렸다라는 거죠. 너 이거 돼. 너 요것만 조금 눈 감아봐. 그럼 너 최고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 우리 사소한 유학들 많잖아요. 네, 너 오늘 맞습니다. 조금만 컨닝 요거 몇 개만 해. 너 전교 1등이야. 맞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 과연 뿌리칠 수 있는가? 우리 맥베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우리도 늘 그런 유혹을 당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경석 군은 어떻게? 저도 이 맥베스를 읽으면서 좀 제 경험을 돌아봤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사소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국에서 좀 비즈니스도 하고 싶고 제 물건을 팔고 싶었는데 좀 실력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마치 새 마녀처럼 야, 너 할 수 있어. 그거 충분히 돼. 너무 고민하지 마. 뭐 인물로 네. 밀어붙여. 다 네, 돼. 뭐 다 돼. 그렇게 저 주변에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런 허황된 욕망을 가지게 되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노력은 조금만 해야 할 하고. 거에 비해서 엄청 조금밖에 못했는데 그런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친구들이 너 할 수 있어. 네. 이거는 이 마녀하고 조금 다른 거. 어, 마녀 조금 그거는 이게 그런가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마녀는 조금 다른 이제 너 이거 그 속에 있는 너 이런 욕심 있지 너. 이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거 좀 나쁜 짓 해도 돼. 뭐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경석군을 진짜 믿고. 믿고. 네. 이제 조금 얘가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우리 속에는 지금 경석군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욕망이 있다. 맞습니다. 그 욕망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불태우고 싶어 한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희생, 누군가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눈 감아 버리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맥베스가 왜 비극이냐. 그리고 맥베스를 읽다 보면 이 약간 짠하거든요. 맥베스에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또 셰익스피어가 보면 그런 게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자신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나. 그래서 맥베스에게 우리가 함부로 욕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타를 찾아요. 아, 맞습니다. 네, 누구냐? 이 맥베스에서는요, 사실은 가장 돌을 맞는 사람이 레이디 맥베스예요. 부인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졌죠. 원래는 그게 러시아 작가의 원작 소설인데 그 영화화된 레이디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좀 야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히트를 치는 것 같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디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을 썩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거거든요.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보니까 네. 아니 그 맥베스 부인이 네. 악녀던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조금 악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맥베스 작품은요, 레이디 맥베스를 완전히 악녀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맥베스는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옆에서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게 레이디 맥베스예요. 맥베스 부인이 당신 그거밖에 안 돼? 겁쟁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가서 왕을 죽여라. 오늘이 절호의 찬스다. 그것도 못하면서 네 남자냐 이런 말까지를 해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실은 이 맥베스의 작품 분석에서 레이디 맥베스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극단적인 해석까지도 가는데요. 제가 여성이어서가 아니고요. 한 사람의 그냥 그 인간으로서 제가 또 이 그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품을 꼼꼼하게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인이 부축입니다. 부인 역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그 칼을 들고 가서 덩컨 왕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작품 속에 보면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하고 하는 그것은 맥베스의 선택이고 맥베스가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어떤 글쎄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6세기 이후의 어떤 그 시대의 시대 상황도 있고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은요 결국 나의 잘못을 이게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내 탓이요를 매일 미사마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말 그거는 미사 때만 하는 것 같고 늘 니 탓이요를 하는 것 같아요. 맥베스 역시 보면은 맥베스의 잘못이라고 물론 맥베스는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 잘못이야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맥베스 부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녀. 악녀로 치부를 해버리고 그렇게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인은 어떻게를 합니까? 그 이후로 목류병에 걸리면서 그거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거든요. 그리고 밤마다 손을 씻죠. 그러면서 그런 대사를 합니다. 씻어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씻어도 이 핏빛이 이 더러운 증거가 내 손에서 씻어지지를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매일 밤 손을 씻고 그러고는 자요. 또다시 목류병처럼을 하다가 그렇게를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끝나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 맥베스 부인이 악녀였나 뭐 이런 생각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짚어본 거고요. 뭐 다시 이제 하도 맥베스 부인에 대해서 워낙에 악녀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은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맥베스 본인이 한 거다. 남한테 제발 좀 돌 던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청년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조금 남한테 핑계를 그렇죠. 내가 해놔놓고 네. 네 때문에 내가 했잖아.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조금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나 뭐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나 항상 뭐가 안 되면
내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 또 지금 사회 환경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취업을 잘 못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자기 위로를 삼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그런 노력도 안 했으면서 사회가 항상 힘들긴 해요. 네, 무조건 남 탓하는 네. 자세가 있더라고요. 참 그런 분들이 맞아요.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좀 보면서 물론 이제 사회의 탓도 있고 또는 환경의 탓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 나를 먼저 돌이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경석군이 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이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면 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이고 소재이거든요. 근데 이 맥베스 부인도 살인 이후 에서부터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목류병으로를 가고 맥베스 왕 역시 나는 잠을 죽여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살해한 이후부터 나는 나의 삶에서 잠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잠을 못 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맥베스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의 대사 중에서 보면 내가 죽인 덩컨 왕은 무덤에서 이제 잘 자고 있는데 나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구나라고를 하면서 심지어 죽은 덩컨 왕을 더 부러워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요. 맥베스 부인이 또 이제 맥베스에게도 하는 얘기가 당신은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죠. 예, 이거는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맥베스의 양심의 가책, 예, 살아있는 양심. 예, 비록 자기가 나쁜 짓은 계속했지만 계속해서 살인을 하거든요. 덩컨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적이라고 되는 인물들을 다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죠. 아이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의 칼에 피를 묻히진 않지만 다 시키죠. 그래서 그걸 양심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왜 잠을 못 잤죠? 아무래도 잠 깨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본인이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잠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그쵸. 너무 뛰어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 여러 번의 우리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상 깨어 있는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없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상태가 수면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센서십이 작동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나의 무의식이 막 드러나는데 그게 맥베스 부인의 목류병으로 나오고 맥베스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잠을 자는 순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마구 드러날까 봐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또다시 빼앗길까 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맥베스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가 이제는 뭐 맥베스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야 되는 게 뭐가 있죠? 무슨 얘기를 좀 다 해볼까요? 제가 맥베스를 보면서 제가 중국 역사를 좀 공부를 했는데 그쵸.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맞아요. 중국 문학 작품하고 역사하고 좀 비교를 해봐달라 이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예. 저는 청나라 말 이제 서태후라는 길의 악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왜냐면은 이 맥베스처럼 상황은 비슷하지 않지만 엄청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이 궁녀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맥베스 부인이 막 기다리잖아요. 왕이 오기만은. 왜냐면 죽일 수가 있으니까. 이 서태후도 똑같이 한풍제가 나올 때만을 기다려서 자신이 후궁이 되고 싶으니까 그 나올 때만 기다려서 딱 나올 때 노래를 불러서 결국에는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권력에 대해서 또 야망이 욕망이 생기게 되고 또 결국에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주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에는 또 자기 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꼭도 없이 세워서 자신의 사치를 다 하고 그다음 권력을 46년간 잡았거든요. 그렇게. 와, 네. 오래 살았네요 또. 네. 아이고야. 그래서 결국에는 비극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결말은 청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 서세훈은 네. 말기는 어떻게 가세요? 말기는 이제 늙으면서 자신을 좀 아이러니하게 말했어요. 네. 다시는 뭐 여인이 뭐 정치에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하지 말라 정사를 돌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 만행이 너무 막 사치 혼자서 처형 당하거나 이런 거는 네,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자연사 할 때까지 산 거예요. 네 정말 오래 우리의 맥베스와 다르네요. 그래도 이제 나라를 망하게 했으니까 망하게. 네. 그렇네. 아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얼른 중국으로를 넘어가서 두 개의 어떤 인물들, 맥베스 역시 실존 인물을 이 작품으로를 한 거거든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있고 인물이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우린 또 여기가 달리 보이는 인문학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 우리가 기존의 맥베스라고 하면은 다루는 또는 이야기들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제가 보자면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맥베스가 뱅코를 살해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그 자객들과 나누는 대화 부분인데요. 그 뱅코는 첫 장면에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한 그 인물이거든요. 그 인물을 죽여야만 그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뱅코를 죽이도록을 만들면서 자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당신들이 정말 미워해야 되는 대상은 뱅코다. 근데 뱅코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자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저는 이 세상의 더러운 풍파에 너무나 격분하여 세상을 괴롭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개의치 않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자객은 뭐라 하냐면 저 또한 너무 재난에 지치고 불운에 시달려 이제는 그냥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베스가 그래서 너희들의 그 원수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만든 그 원수가 바로 뱅코라는 사실을 알겠느냐? 라고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과 뱅코는 전혀 무관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맥베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를 하고 가서 뱅코를 살해하죠. 이 장면이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제가 꼽은 부분인데요. 여기에서의 자객들은 이름 없는 존재입니다. 소위 말하는 엑스트라죠. 자객 1, 2, 3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이름 없는 엑스트라 같은 자객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에 대한 울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이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기에 너희들의 적이 있다. 너를 저렇게 만든 적이 있다라고를 만드는 그 공공의 희생양을 향해서 우리는 물어뜯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여기서를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일어났었던 많은 일들. 예를 들면은 광장에서 한 사람 매달아 놓고 그 사람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을 던지죠. 마녀 사냥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나의 이 화를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불지펴 버리는 맥베스 같은 어떤 존재. 사실 맥베스가 나쁜 놈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화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맥베스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들어요. 그렇게 하고는 마치 우리 요즘 유행하는 좀비 영화처럼 달려들죠. 그래서 좀비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극에서도 자객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일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역시 혹시나 나는 자객 1, 자객 2가 아닌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요게 이제 제가 맥베스에서 제가 달리 보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요게 사막 사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혹시 맥베스를 읽어보실 분들은요, 사막 사장 한번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석 군이 달리 보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저는 맥베스를 읽으면서 조금 내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젊은 청년들, 저랑 같은 또래 분들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눈앞에 있는 그런 나무만 크게 느껴지실 텐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조금 멀리 있는 숲까지 그렇게 달리 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문학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베스가 가만히 있었으면 조급하지 않았으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차피 왕이 될 운명에서 왕이 됐을 텐데 맞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네. 네. 인문학을 읽으면서 천천히 많이 가자. 깨달았습니다. 네. 아유,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이 그 맥베스의 마지막 장면쯤에 시녀가 그냥 지나가는 대사가 뭐냐면은요. 편히 주무십시오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 그 작품 속에서 잠을 다들 못 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구나라고도 합니다. 맥베스를 죽이고 나서는요. 그런 대사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밤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 게 있으면 발 뻗고 못 잡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인사는 오늘 밤 편히 주무세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늘 밤은 편히 주무세요.